직장 다닐 때는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면 좀 쉬면서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지만 막상 그날이 오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편안한 쉼을 얻지만 누군가는 매일의 시간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같은 은퇴라도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겪어본 사람만 아는 은퇴 후의 진짜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4세 김성호 씨는 중소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약 1억 2천만 원, 국민연금은 월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 자녀는 모두 출가했지만 아직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직후만 해도 마음이 꽤 여유로웠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시간을 살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첫 3달이 지나자 달력이 공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일할 때는 바쁘다, 피곤하다가 입에 붙었는데 퇴직 후엔 오늘 뭐하지가 입에 붙었죠. 회사에서의 직함이 사라지고 나니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는지조차 헷갈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매일 아침 운동하고 친구들과 점심 먹고 오후엔 책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지나면 그 일상이 금세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은퇴자의 진짜 싸움은 시작됩니다.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소속감의 상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일하며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조용히 자존감을 흔듭니다. 재정적인 현실도 빠르게 드러납니다. 김 씨 부부의 월 생활비는 230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의 퇴직금 일부를 적금처럼 나눴으며 버텼지만 1년이 지나자 통장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명절비용 같은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 생활비보다 늘 30만 원 정도가 더 나가면서 김 씨는 마음속으로 불안함이 자라났다고 말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내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빠른 느낌이었어요. 이런 불안은 심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한때 후배들에게 조언하던 자신이 이제는 스스로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퇴직은 휴식이 아니라 시험이다. 돈의 시험, 관계의 시험, 그리고 마음의 시험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62세 박정희 씨는 조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조기 퇴직을 선택했고 이후 마을 도서관에서 주 3회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국민연금 140만 원뿐이지만 그녀는 경제적 여유보다 일상의 리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매주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소소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봉사활동이 돈은 되지 않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주고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게 돈보다 크더라고요.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보면 은퇴 후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 기반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 위에 시간의 구조와 관계의 의미가 더해지지 않으면 불안은 쉽게 자라납니다. 실제로 은퇴자 상담 사례를 보면 일정한 루틴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다릅니다. 은퇴 이후의 심리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처음엔 해방감, 그 다음은 허무감, 그리고 서서히 불안으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첫 해에는 돈보다 시간 관리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 소소한 수입을 만드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이 3가지가 불안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은퇴 후 소비의 재정 재조정입니다. 퇴직 후에도 직장 다닐 때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은퇴자들의 실패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수입 감소에 맞춰 지출 구조를 조정하지 못한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계획 없는 외식, 가족 행사비, 여행비가 빠르게 적금을 녹여버립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례들은 대부분 생활비를 줄이되 만족감은 유지하는 소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친구들과 돌아가며 집밥 모임을 하는 방식, 비싼 골프 대신 주 1회 등산과 커피 한 잔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돈은 적게 써도 관계는 유지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은퇴의 진짜 현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적응의 문제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내 삶의 의미까지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잘 견디면 인생 이막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자는 새로운 직함이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속도의 조절입니다. 평생 달려온 삶을 잠시 멈추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속도로 걷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그 속도를 너무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자유를 찾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회복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겪어본 사람만 아는 은퇴의 진짜 현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은퇴 후의 현실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듯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흐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막막함입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일의 무게가 무겁다 느꼈지만 막상 일의 무게가 사라지면 공허함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하루를 채워야 할까? 그 물음에 답을 찾지 못하면 은퇴 후의 시간은 무거워지고 답을 찾은 사람만이 비로소 새로운 자유를 누립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66세 이정민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깊은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공기업에서 35년간 일하며 명예퇴직을 했지만 이후 삶은 뜻밖의 무기력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과 연금 150만 원으로는 생활이 가능했지만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쉬는 게 아니라 멈춘 거야.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지역 복지관의 글쓰기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정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월급은 없어도 누군가와 어울리고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쓰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은퇴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주 3회 이상 유지하는 은퇴자는 우울증 발생률이 7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돈보다 관계가, 안정감보다 리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세에 자영업을 정리한 최은자 씨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퇴직금 대부분을 잃고 3년 전부터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생계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일 자체가 삶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밤에 일하면 피곤하지만 내가 아직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손님과의 짧은 대화에서도 위로를 받아요. 그녀의 말 속에는 자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심리적 연금이라 부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매일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마음의 연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은퇴 후 관계가 끊기고 역할이 사라지면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불안이 깊어집니다. 한때는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 고요함은 처음엔 평화롭지만 오래가면 외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 대화의 기회, 그리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루틴입니다.
재정적으로도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줄이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생활비를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만족감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68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여전히 회사 다닐 때처럼 썼어요. 친구 만나면 밥 사고 손주들 선물 사고 여행도 다녔죠. 그런데 1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내 돈은 앞으로 20년을 버텨야 한다는 걸. 이후 그는 지출을 30% 줄이고 대신 지역 문화센터의 무료 프로그램을 찾아다녔습니다. 놀랍게도 지출을 줄였지만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쓰는 방식이 중요했어요. 은퇴자의 삶을 좌우하는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시간의 사용법입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면 불안이 자라고 시간을 채우면 의미가 자랍니다. 하루를 계획적으로 쓰는 사람은 인생의 후반기를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주도감이야말로 행복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행복의 조건을 돈에서 찾지만 실제로 행복한 은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이유가 있어서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취미든 봉사든 혹은 손주 돌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무의미입니다. 돈이 부족해도 의미가 있으면 버틸 수 있지만 의미가 사라지면 아무리 풍족해도 허무합니다. 그래서 은퇴자는 단순히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의미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성취보다 균형의 시대입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나와 가족의 균형, 쓰는 돈과 남겨야 할 돈의 균형.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답게 늙는 법이 있습니다. 사회가 정해준 속도를 따라가던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 속도를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퇴의 의미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진짜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불안, 관계의 단절, 정체성의 흔들림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루를 주도적으로 채우는 힘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늘 젊을 때만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배움은 은퇴 이후에 찾아옵니다. 이 시기는 돈을 버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의 시작입니다. 나는 어떤 속도로, 어떤 의미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은퇴의 진짜 현실이자 인생 이막의 첫걸음입니다.